성경시록 184권 성경 16년 10월 27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주광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84권 성경 16년 10월 27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전 한설을 강하다가 교사지에 무제가 신선을 구하였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신선은 끝내 얻을 수 없는데 무죄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수고롭게 하였느냐 하니 정승근이 이르기를 이것은 모두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였다. 성조시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7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와 형조에 전지하기를 형부를 쓰는 것은 국가에서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감옥에 구속하는 가운데 혹 사람을 상하게 하여 운명하는 자가 있는데 이르니 어찌 마음속에 깊이 가련한 생각이 없겠느냐. 더구나 꽁꽁 얼어붙은 추운 때에는 혹 동상에 걸리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비록 죄가 있기는 하나 내가 보건대 모두 적자이니 깊이 마음이 쓰인다. 중요의 관리는 나의 이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감옥에 있는 모든 수인들을 속히 판결하여 방면하도록 힘쓰고 혹 채옥됨이 없도록 할 것을 아울러 모든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건대 이제 앙지에게 금강산을 가서 구경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일 같으나 실제로 대체에 관계됩니다. 앙지가 가는 데에는 따르는 자가 반드시 많으며 또 호송관이 있어야 하고 역로가 조폐하여 지나는 여러 거울에는 공돈하기 어려우며 포구에 머무는 외인에게 오래도록 기름을 허비함은 매우 불가합니다. 또 길이 험난하고 눈이 많이 쌓여 파묻힐 재난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엔 흉년이 들어 무례한 무리들이 산군에 많이 있어 만약 표략의 변이라도 있고 보면 공년이 앉아서 변방의 현단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모든 섬의 외인들이 계속해서 본받아 잇따라 구경하기를 원한다면 천하께서는 일일이 따르시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차자를 영도는 이상과 정부에 보이고 의논케 하라 하니 정창선 윤필상 이급배 홍응 윤호 이파 정괄은 의논하기를 벌써 청한 것을 따르기로 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끝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혐의스러운 틈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 정단종은 의논하기를 만약 산중에 이르러 눈이 쌓여 길이 막히고 왕래가 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염려할 만하니 이 일의 뜻을 가지고 예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말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히름은 관곡을 말한다. 성조시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삼도의 전토를 개관하여 경작하는 것의 여부를 정부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한 명은 의논하기를 지난해 세 섬을 경작하고 다스릴 때는 의주에 거주하는 백성이 그것을 의뢰하여 잘 살고 풍성하였었는데 근래에는 변헌이로 인하여 패하였으니 그 의도의 절조사로 하여금 방수하며 개관하여 경작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 이급배 윤호 이파 정괄 김경광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새 섬은 야인이 짐승을 사냥하는 곳이어서 농민을 수호하기 매우 어려운 까닭으로 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가볍게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웅은 의논하기를 새 섬의 경작은 조종조에 행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노력을 당하여 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비록 다시 경작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새 섬을 개간하여 경작하고 축적의 여유가 있음을 기다린 연후에 성을 쌓는 역사를 하려면 신은 아마도 너무 늦어 이를 성취시키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명할 우선 정운에 머물러 두도록 하였다. 새 도는 위화도 조물도 금동도를 말한다. 성조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3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3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3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제언사 제조 심회 이의 걱정이 아르기를 지금은 날씨가 점점 추워져 모든 곳에 제언과 도랑을 파는 역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미 부역하는 곳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역할 만한 곳은 청컨대 명년 봄을 기다리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하삼도는 기후가 몹시 춥지 않다고 하니 그 지방 따뜻한 곳은 즉시 역사를 시작함이 옳고 추운 지방은 역사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3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국휴로서 데뷔 전에 헌수를 패함이 오래되었다. 이제 동지의 잔치를 올리고 인하여 제상들을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무 풍족하고 화려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30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30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주화를 받다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경동이 아뢰기를 유자문이 죄를 입은 것은 이미 14년이 되었습니다. 유자문이 관국으로 실 5건을 교환하였으며 생견 10석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대저 감림 자도 한 것은 비록 물건이 적더라도 모두 장안에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장한 것이 중함으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횟수가 오래되었더라도 만약 애매한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로 하여금 원통한 것을 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지서도 평안도의 사람들이 모두 유자문의 사건은 애매하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미 다시 분변하여 장안에서 이름을 삭제하였으니 다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지금 외의 사인 앙지가 금강산에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마 도주의 세견 사선이 50척이고 또 특송선이 있습니다. 만약 가서 구경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뒷날에 구경하려고 하는 자들이 잇따라 나올 것이므로 끝내는 지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또 강원도는 영무가 조잔할 뿐만 아니라 흉년이 된 데다가 도둑이 많으며 또 쌓인 눈에 무너져 깔려 죽은 행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앙지가 가다가 만약 도둑을 만나 해를 당하거나 혹시 눈에 깔려 죽는다면 도주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두게 하고 헌단이 이를 따라 생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앙지가 비록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찌 잘못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지난번에 평무숙이 후추의 값을 삭감해서 억지로 사들였다 하여 분을 품고 돌아갔다. 평무석은 우리 조정의 벼슬아에 겸사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허실을 알며 성질이 또 엄하다. 지금 만약 앙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분을 품을 것이니 유감을 품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아마도 별난을 선동하고 일을 낼 것 같다. 하니 이경동은 말하기를 지금 길이 멀고 통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계유하여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독관 조지선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 형원과 함께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섬의 사람들이 신등을 인도하면서 직로로 안내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대마도주에서 강원도까지의 거리가 수로로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이 길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경동은 말하기를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친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자유체의 길로 내왕하기를 청했는데도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산계의 도로는 경솔하게 적국의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말하기를 앙지가 이미 보도로 허락한 뜻을 알고 있으니 중지할 수도 없고 또 도둑의 피해를 그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눈이 깊이 쌓였고 길이 험하다는 배단을 앙지에게 말하여 그의 의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감림자도는 전국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한 죄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은 거지.
장안은 범죄 사실을 기록한 장부이다. 세기현 사서는 대마 도주의 청운을 들어줘 해마다 일정한 수의 배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한 일종의 무역선이다. 진왕은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를 이르는 말이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1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어서를 예조에 내려 앙지 화상에게 말하기를 너의 도주가 우리나라의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부하기를 매우 후하게 한다. 그래서 물어 청구하는 것은 따라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금년은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먹는 것도 어려우므로 창구를 열어 진율하는 데 이르렀다. 그리고 또 도주에게 유시하여 사인의 수를 헤아려서 줄이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이고 그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너가 도주의 청을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금강산을 구경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역은 산길이 매우 험하며 겨울에는 눈이 산봉우리와 언덕같이 쌓여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종되기도 하며 갑자기 길에서 죽기도 하므로 너가 그곳으로 가는 데 대하여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길에서 불행하게 이와 같은 환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러한 배단을 알면서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교린하면서 서로 후하게 대하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1월 1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주방주 대내 진량 교지 상속부 염진율 송원 성림원 원실차 상송포 보천사 추지 원우이비 비후주 8대 태수 교신 상송포 호지 일개주 원의 대마주 태수 종정국 국분 선사 추지 숭통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우량압, 도마노, 관독 등 8인이 와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1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원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장리는 국가의 두적으로서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키고 선비의 풍습을 무너뜨린 데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제가 미련 없이 버리고 후사까지 검거시켜 선비의 기풍을 멸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자문은 자신이 장후를 범하여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고 상명이 장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10년 뒤에 기용되기를 희망하여 뻔뻔스럽게 다시 변명하면서 옛날에 승복했던 인리도 지금에 와서 변경시키며 옛날에 들여놓지 않았던 문권을 지금 와서 들여놓으니 그 당시에 인리는 어찌하여 사실대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으며 문권은 어찌하여 즉시 들여놓지 않고서 뒷날을 기다린 것입니까? 그 진실과 속이는 것을 알만한데도 전하께서 애매하다고 여기시어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장안에서 이름을 삭제하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모르긴 합니다만 요 자문의 애매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무릇 장리로서 도망 중에 있는 자도 오히려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는데 더구나 요 자문은 그를 처음 주문할 적에 변명을 못하고 말없이 자복한 것이겠습니까? 법은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사람마다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인주의 법은 마땅히 튼튼하게가 금석과 같고 신실하게가 사시와 같아서 한번 결정하면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유자문을 용서한다면 유자문과 같은 자가 반드시 벌떼처럼 일어나서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니 전하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시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모두 따라준다면 탐람하고 청렴한 것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가 없어 선비의 풍습이 점점 비호해지고 염치의 도가 장차 흔적도 없이 되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고집하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근자의 의정부와 육조에서 여로도 연분 등재를 함께 의논하여 등급을 더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진실로 국가에 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허덕이며 금년의 가뭄은 작년보다 심하여 창구를 열어 진구하지만 태반도 넉넉하지 않으므로 뒷날을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세를 줄이는 것은 가하지만 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전에 기재된 의정부 6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어찌 한결같이 등급을 더하는 것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대개 분우자는 어진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어 들어는 풍년을 흉년이라고 하고 들어는 재앙을 상서라고 하여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의 공의를 따라서 혹은 올리고 혹은 내리기도 하여 중도에 맞게 하였으니 이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풍년이든 해에 시행하는 것은 그래도 좋겠지만 만약 흉년이든 해에 시행한다면 국가의 용도를 보충하는 데 있어 얻는 것은 매우 적으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하는 것을 보이게 되어 이런 것이 매우 클 것인데 더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도는 사람들이 모두 생업을 잃고 근심에 빠져 먹여주기만을 바랍니다. 그 중에 비록 조금 풍년이든 지역도 있으나 이미 곡식 종자로 바꿔버렸고 또 바치지 못한 세금을 재촉하므로 백성들이 이미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제 또 세금을 더한다며 백성들의 실망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안도는 국가의 문호이므로 변방의 환란에 대비하여 곡식을 축적하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조정 때부터 엄하게 방금을 세워 저축하는 것을 힘쓰게 하는 한편 원도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곡식은 사서로이 운반하여 경성으로 수송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쌀장사들이 금지당하여 내왕하지 못하였는데 근래에 잇따라 흉년과 가뭄을 만나 비로소 배로 운반하는 것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외의 행상 그리고 중과 일반인을 구걸하는 무리들이 성화같이 빠르게 모여들었는데 금년에 더욱 심합니다.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나 민간의 곡식은 아마 벌써 다 소비되었을 것인데 조정에서는 풍년이 들었다고 여겨 첫째로 성을 쌓는다고 하고 둘째로는 군적을 만든다고 하며 사명이 왕래하여 공사가 함께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백성들을 이사시킬 때 그들의 거실을 지어주고 그들의 짐바리를 운반했으므로 백성들이 이미 고달프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거사가 있게 되면 어찌 거듭 우리의 민력을 권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적을 만드는 것을 마땅히 이서로 추가로 모집하여 정구를 단속하거나 혹은 부실한 것이 있으면 벌을 가하도록 하소서. 비록 얻는 것이 있더라도 도망하거나 누락되어 오래도록 빠뜨린 백성을 하루아침에 기적을 가하게 되면 그들이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하건대 정구를 단속하는 것이 비록 기무에 관계가 없지만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마도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두 적은 좀 먹는 것처럼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우자는 지방간을 말한다. 정구는 호구이다. 기적은 굴레와 곱비 즉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승지와 입직한 홍문관 주서 사관에게 명하여 새로 내린 눈에 대하여 칠언 율실을 지어 올리게 하고 인하여 수를 내려주었다. 실을 다 지어 올리자 전교하기를 내일 경영 당상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1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거의 효가 유자문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랑 정광세거와 사례기를 신이 어서의 뜻을 앙지에게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70이 된 노승이 어찌 감히 대국에 다시 오겠습니까?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눈 속에서 죽더라도 유감이었겠습니다 하였으며 시봉하는 외인에게 물었더니 그들도 말하기를 비록 우리 스승과 한 구덩이에 같이 죽더라도 가서 구경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다시 유치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너희 도주와 통관하기를 가장 후하게 하는데 너희가 지금 많은 눈이 내릴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려 하니 만약 예측하지 못했던 환란이 있게 되면 너희 도주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잘 타이르지 않았고 또 호위하지 않았다고 여길 것이다. 그 때문에 앞서 이미 유시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행리는 이미 판비하였다고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2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권건의 시가 어뜸을 차지했으므로 각공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2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사흥부집이 강거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유자문은 문과 출신으로 사례를 조고 마는데 한번 수령에 임명되자 탐욕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만 살찌려 하였으며 공사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경영하였으니 참으로 정사를 좀먹는 두적입니다. 그 이름을 장안에 기록하여 종신토록 금고시킨 것이 법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장안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셨는데 신등은 그 까닭은 모르겠으나 주의 언을 열과에 낱낱이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쌀 넉석으로 4석으로 면포 15비를 바꾸고 그것을 유기와 바꾸고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작물의 첫 번째이고 중사 5건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작물의 두 번째이고 생견 10석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작물의 세 번째입니다. 무릇 작물죄를 범한 사람은 범한 것이 비록 작더라도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징계로 100사람을 징계시켜 선비의 기품을 가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자문의 작물은 바로 그 죄 중에서도 중하고 큰 것입니다. 그 밖에 흥리인에게 면포를 받고 관국을 지급한 등의 일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문할 때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과 유자문을 일일이 직접 문추하였는데 이제 그 짓을 꾸며 근거 없는 문건을 바쳤으니 이것은 유자문의 속이는 것을 알만합니다. 그때를 당해서 과연 이 문건이 있었다면 두 차례의 형신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바쳤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가만히 그 일에 관계된 사람에게 요청하여 감히 이것으로 질성하여 전하를 속이려 하니 이것은 매우 간사한 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선비의 기품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권리하였는데도 오히려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장호에 빠진 자가 28명이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작물죄를 범하고 도망 중에 있는 자가 2사람이며 가두어놓고 국문하는 자가 1사람이니 장리가 성상의 교화에 누를 끼치는 것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그것을 바로잡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만일 혹시라도 용서한다면 회단을 장차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유자문을 용서하는 것은 비록 해로움이 없는 것 같으나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는 조짐은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여로도의 연분을 다시 한 등급을 더한다고 합니다. 금년은 가문과 흉년이 매우 심하여 민간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덜어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령이 친히 전묘를 살펴서 곡식을 잘 익고 익지 않은 것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그것이 가볍고 헐한 것이 아닌가 하여 더러는 수령의 을 책망하기에 이르는데 만약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자라면 비록 감사의 책망이더라도 마땅히 그 등급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높은 등급으로 고치게 되는데 감사는 그래도 가볍다고 여겨 또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이 바로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또 등급을 더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이 공공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인원으로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성상께서 백성들이 줄인 것을 진념하셔서 진율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구휼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세금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건의한 의도는 국가의 저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하는 계책은 당연히 풍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흉년에 하려고 하십니까? 묘당의 대신이 어찌 백성들의 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의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만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저축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등급을 더하도록 개청하고 또 의정부에서 여러 도의 연분 등제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그 감사를 면직시키라고 청하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해를 받을 것이므로 한 등급만 더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장름이 거의 고갈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금년은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등급을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면 후세의 의논이 있을까 염려되니 사헌부와 경의 말이 옳다.
내가 장차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는데 김종직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현의한 것으로 이렇게 세금을 더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여항의 소민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서 반드시 원망이 성상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장령 이인은 말하기를 감사가 여러 고을을 순심하여 그 등급을 정하고 호조에서 신부하는데 조정에서는 감사를 신임하지 않고 또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은 너무나 사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참건대 세금을 더하지 마소서. 더구나 민간의 곡식 종자는 모두 관청에 바쳤는데 또 세금을 더한다면 소민들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가 등급을 절충한다면 좋은 것이다. 다만 내가 들으니 더러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등급을 너무 헐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매우 옳지 않다. 그러나 지금 등급을 더하는 것은 감사를 신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국가의 이익이 되게 하려고 많이 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하여 후일 진율하고 구제하는데 대비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영사 윤호가 말하기를 감사들은 그게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여 그 등급을 가볍게 하였습니다. 비록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적게 거두어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뿐입니다. 다만 흉년이 든 데다가 세금을 더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고 김종직은 말하기를 신은 생각한데 나라의 저축은 비록 넉넉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너그럽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 의가 또 아뢰기를 이웃자문이 작물제를 범하여 주의를 이루게 된 물건은 고치, 열석, 실, 5건, 쌀, 4곡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안을 보니 유자문이 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인 김장수에게서 면포 50피를 받았으며 또 평양과 강계의 관비를 기르면서 공름을 허비하여 썼으며 또 안주에다 전지를 일구어 고을의 아전들로 하여금 손질하게 하고 명목은 인척 집안의 전지라고 하였으니 실제로는 그 수확을 자신의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질구레하고 모람된 일은 낱낱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근자의 탐람하는 기품이 날로 불어나 금구, 현령, 조개손, 양지, 현감, 이중선 함께 작물제에 연좌되었으며 조개손은 도망하여 숨었으니 비록 법으로 통렬하게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더구나 너그럽게 그들을 놓아주어 징계되는 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에 귀후소 별좌 조성벽이 송판 4개를 훔쳤는데도 오히려 장안에 기재되었으니 더구나 의자문의 작물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승복한 것뿐이다. 전날 경연에서 조지서가 숙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요자문의 죄는 애매하다고 한다 하기에 경등이 여러 번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 전후에 추한을 베껴서 아래라 하였다. 신보는 통보이다. 추하는 죄인의 신문 조서이다. 고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180억 성조 16년 11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서를 강하다가 주관의 백관을 가르쳐 인도하는 데 이르러 시독관 정승근이 아뢰기를 상황은 반드시 첨가된 사람이 그 직임을 잘 처리해야 하면 그것은 첨가한 사람의 어짐이며 첨가된 사람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첨가한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한각 국가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본조에는 첨가하는 법은 있으나 잘못 첨가하는 데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지금 염치의도가 손상되어 작물절을 범한 자가 더러는 도망하여 숨고 더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은 생각하는데 장리를 첨가한 사람에게 엄하게 잘못을 첨가한 데 대한 처벌을 더한다면 반드시 사사로움을 따라 남을 첨가하지 않을 것이며 청구를 받은 자도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잘못 첨가한 데 대한 처벌은 대전에 실려있으나 다만 그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을 아는 것은 옛날부터 어렵게 여긴 것이다. 외모는 비록 맡길만 하나 심술은 옳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당나라 노개 같은 자가 그러한 사람이다. 아무개가 어질고 부릴만하다고 해서 청거하게 하여 등용을 하며 처음에는 뜻을 가다듬어 공사를 받들다가 끝내는 더러 지킬 것을 상실하고 탐람하여 뱃슬을 망치는 자가 있으니 비록 청간 사람이라도 어찌 그 전후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종직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존재의 막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것을 첨가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적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첨가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못 첨가한 데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로 내려오면서 거개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 첨가한 처벌은 시행할 만하다 하였다. 김종직이 말하기를 강정의 앞서 홍원 현감으로서 인희에 천전되었는데 강정이 두 번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거치면서 청렴하고 계결함을 견줄 리가 없었으니 이러한 사람을 발탁하여 기용하면 사람마다 저절로 면녀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아내겠는가. 과연 이러한 무리를 등용한다면 시류가 보고서 느끼고 힘쓸 줄 알 것이다 하였다. 상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3일 경수로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호조 참판 김승경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랜 것으로 연분 등재를 다시 의논하였는데 이른바 세금을 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지방에서도 곡식이 잘 익은 것과 잘 익지 않은 곳이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보아서 그 등급을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 조금 잘 익은 곳은 비록 한 등급을 더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세금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에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다 하고 이나의 좌우에게 하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자 영의정 용필상이 대답하기를 일정상 세금 외에 명목이 없는 것은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비가 매우 많아 경상도의 외료는 태반이나 부족하니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광원군 이극도는 말하기를 신이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보니 같은 지역 중에 비록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된 곳이 있으나 많은 것을 따라서 그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이 한 푼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전라 상도는 흉년 든 것이 심하고 하도는 즉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조금 풍년이 든 곳의 세금을 징수하여 흉년이 든 백성을 징구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평 송질은 말하기를 일정한 세금 외에 세금을 더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멀리 염려하는 것이 없으면 날로 허비해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관에서 거둬들였다가 돌려주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징구하는 것을 일삼으면서 세금을 더한다는 명목은 적당하지 않은 듯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자치 통감을 강하다가 당나라 득종기에서 육지가 상언하여 2만령을 절도사로 삼도록 명하시고 인하여 은혜가 두터운 조수를 내려 위로하소서 한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육지의 이 말이 어떤가 하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육지가 말한 것은 사정에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번진이 발호하였는데 만약 형벌과 위험으로서 누른다면 더욱 반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육지가 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최수는 말하기를 이 만영이 장수를 쫓아버리고 스스로 절도사가 되었으니 형전으로 바로잡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범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토벌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지 못할 것이므로 육지가 그 형세로 인하여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의로서 논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어세겸이 와서 아뢰기를 경창을 쌀 1,000석으로 벽실을 교환하는 일은 이미 전교를 받아 호조에 입문하였는데 호조에서 쌀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회답하였습니다. 무릇 민간에서 수확한 면은 본래 많지 않은 데다가 먹는 것을 여기에 의뢰하는데 지금 교환하는 일에 저촉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경창의 쌀을 바꿀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도에서 사곡을 공해둔 숫자는 다만 3,000녀석인데 군차창의 곡식은 벼를 교환하느라고 거의 다 썼으며
또 의창에 저축된 것도 떨어졌으니 사곡 삼천석으로 어떻게 한고을의 백성들을 징고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경창의 쌀 인말 녀석을 방출하여 그 값을 넉넉하게 해서 백성들과 물화로 바꾸고 풍년이 들어 곡식이 전해질 때를 기다려 도로 사들인다면 국가에서 그 근본을 잃지 않고 백성들도 이익을 얻게 되어 관청과 민간 양편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백성을 진지하는데 함께 식량으로 장정은 니홉 5작이고 유약은 7작이니 먹을 것이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숫자를 더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교환하여 쌀을 지급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고 쌀로서 배를 바꾸는 것은 신법이니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 그리고 줄인 백성을 징구하는 쌀의 분량은 호주 당상과 상의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문은 관아 사이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성조지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4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명하 연분 등재의 일을 의정부에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윤필상 2급배 2퍼는 의논하기를 금년이 비록 극심한 흉년이라고 하나 산골 고을의 전지와 물이 있었던 전지는 곡식의 결실이 풍년이 든 해와 같은데도 감사가 등재를 지나치게 가볍게 하였으므로 전월의 등급을 더 하려고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정궐은 의논하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였는데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 도 가운데는 조금 곡식이 잘 여문 곳도 있으니 비록 한 등급을 더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정낭종은 의논하기를 흉년이 들어 국가의 비용이 부족하므로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여러 의논을 관찰하건대 모두 지난번의 의논을 그대로 지킨 것이다. 다만 대간이 말한 것도 이치에 닿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한 등급을 더하게 하였으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고 나를 후하게 거둬들인다고 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니 의정부에서 백성들이 두루 알도록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4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가 넉넉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이 한 푼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격언인 것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덕으로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어질게 하는 정치는 비록 시행한 것이 없었더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흉년 때문에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어서 비록 긴급하지 않은 비용은 전략을 하지만 진구하는 비용과 조도의 수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일에 이르러 창름이 거의 고갈되었고 경상 일도는 지역이 넓고 저축한 것이 풍족하다고 일컫는데도 외료로 지공하는 것이 태반이나 부족한 실정이니 기타 여러 도는 이것을 미루어 알만하다. 금년에 여러 도의 연부는 의정부와 육조의 의논을 따라 각각 한 등급을 더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등급을 더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내가 참아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간의 말이 바로 나의 뜻과 부합한다. 다만 조정의 인원이 보통 해의 지역을 나누어 등재를 매길 때면 부실한 자가 드러난 폐해를 받지만 지금은 등급을 따라서 살펴보고 징험하므로 틀림없이 그런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더구나 국가의 재용이 텅 비어 조도가 넉넉하지 않으니 만일 두어 해만 흉년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줄이는 것을 좋아시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면제된 것을 거두어 들인 것을 진열하는 것도 황정의 방법으로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니 이 말이 이치에다 나도 감히 억지로 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민들은 지극히 어리석으니 어찌 이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다 알아서 나를 후하게 거둬들인다고 하지 않겠는가. 근심에 파묻힌 무백성들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을 알만하다. 그대 의정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중외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호조 당상과 진율사, 경기관찰사가 명소하여 진지하는 쌀의 수령을 더하는 것과 경창의 쌀을 바꾸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유약자의 한 깨 식량으로 쌀 7짝은 지나치게 적으니 콩 5짝을 더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배와 바꾸는 일은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경기관찰사 어세겸이 말하기를 빈민에게 지급하는 경창의 미곡에 있어 경기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창에 가서 받는 것이 구례입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은 창림이 텅 비어서 백성을 구제할 계책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고을에서 경창의 곡식을 수령하여 본관으로 수송하게 하고 사람 수를 계산하여 관에다 면포 한 표를 바치게 해서 그 값으로 쌀 4두를 지급한다면 백성들이 두터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포로 명령 가을을 기다려 곡식과 바꾼다면 곡식의 수량이 반드시 갑절이 될 것이고 국가의 창고도 넉넉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진율사 노사신 호조판서 이덕량 참판 김승경은 말하기를 신등은 듣건대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일을 의정부에 전지를 내리어 중의유시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세금을 더하는 것은 아니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응당 세금을 더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해서라는 말로 위로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할 것이니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옳다 하고 인하여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전지를 내리지 말라 하였다. 노사신 등이 또 아뢰기를 신롱한 여러 도의 관찰사와 도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구황전에는 채임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전문을 모시는 것도 수령을 차출하지 말고 찰방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동지였다.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만골리해를 행하고 이어 양대비전에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명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양대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이어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 한승부 경영당상 도총부 대사헌 대사관 그리고 입직한 여러 장수와 승정원과 홍문관 사관을 전쟁에서 대접하도록 명하고 풍악을 내려주면서 전교하기를 모두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 하고 또 명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관원들에게 동진 날에 대하여 7은율시를 지어서 올리라고 하였다. 영돈영 윤호가 술에 취하여 기생과 시끄럽게 떠들고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임금께서 이미 이 기생을 나에게 내려주셨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윤호는 본래 상당부원군 한 명의 족속으로 섬기비를 아비같이 하면서 가신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항상 족속이 모이면 즐거이 배우들의 희롱하는 모양을 하며 여러 가지 추태를 다 부리면서 한 명의 자녀와 희첩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면서도 태연하게 여겨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귀하게 된 다음에는 한 명이를 업신여기는 뜻이 있었다. 아이고 나쁜. 성조실록 180억원 성조 16년 11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밤중에 주서 사관을 종묘와 문소전 연원전에 보내어 소방기계를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한은이 아뢰기를 신등이 사헌부와 함께 여러 번 세금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는데 반락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옳다. 세금을 더한다는 명목이 비록 아름답지는 않으나 나라의 계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신들이 세금을 더하자고 건의한 것이 어찌 백성들을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음이겠는가.
진실로 나라에 이렇게 하려고 백성에게 침허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창림이 일제히 비었고 명년의 농사도 알 수 없으니 설사 금년 같은 흉년이 든다면 국가에서 무슨 저축으로 줄인 백성을 징구하겠는가. 백성들은 항심이 없어 한 사람이 늘 두어 사람의 식량을 겸하여 있으며 술과 안주로 허비하여 버리고 후일의 계수를 돌아보지 않으니 관에서 거둬들여 진대하여 준다면 그의 먹을 것이 절약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통지사 김종직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호주에서 외료 6,000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한 등급을 더하도록 청하였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외료를 조절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찌 다른 계책이 없어 백성들에게 후하게 거둬들이려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부득이하여 쓰이고 후하게 거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김종직이 말하기를 등급을 더하여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이 후하게 거두드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이 들은 것은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이극기가 재상 경찰관과 성주에서 모여 그 등재를 안찰하였는데 인동현감 홍한충은 이극기가 아는 자이므로 수령들이 감사의 등재를 가볍고 헐하게 하였다는 책망을 두려워하여 홍한충으로 하여금 먼저 이극기를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이극기가 과연 홍한충의 등대를 가볍게 한 것을 책망하므로 여러 수령들이 그것을 듣고 또 한 등급을 더하였으니 이극기의 의심으로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도의 감사는 어찌 국가의 재용을 깊이 염려하지 않고 그 등대를 가볍게 하였겠습니까? 감사가 이미 주중에 신도하였는데 다시 등급을 더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장령 김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바로 옛날의 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을 당하여 세금을 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검토관 김수동은 말하기를 성상께서 명년에 흉년이 될 것을 염려하시고 등급을 더해서 세금을 거둬들여 징구하는 데 대비하려 하시니 더 염려하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현재 먹기조차 어려워 굶어 죽는 것을 구제하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느 겨를에 후일에 징구할 것을 계산하여 세금을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사피로 기록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등급을 더하는 것은 백성을 핍박하여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후일에 진율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 등급을 더하지 않고서 뒤에 흉년을 만나게 되면 국가에서 백성들이 줄이는 것을 좌시하면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사피라도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전지 1결의 등급이 만약 하지하이면 세금으로 바치는 쌀이 4두입니다. 지금 한 등급을 더하여 하지 중이 되면 2두를 더하게 되는데 가난하에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 2두를 더 장만하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영사 한 명에게 이르기를 정승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자 대답하기를 대간에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옳다고 여깁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후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의 창림이 거의 비었고 국가의 조도도 부족하며 조신들의 녹봉도 이미 줄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외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흉년이 들었다 해서 지급하는 것을 줄인다면 협극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덧건대 장단과 마전 등의 고울은 곡식이 약간 잘 여무르는 대로 전례대로 하등해 두었으니 이것을 미루어 보면 다른 도도 알만하며 지금 등급을 더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세월이 오래되어 기름진 지역의 주민들은 음식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한 번 식사하는 비용이 거의 한 마리 쌀을 소비하는 데 이르니 비록 남은 곡식이 있더라도 후일의 계책을 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풍은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다만 국가에서 절약하는 데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하였으며 주하승지 성근이 말하기를 신은 들으니 외려 6,000석이 부족한데 다른 도의 곡식을 멀리서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해조에서 경상도에 연분 한 등급을 더하도록 청하였고 또 한 도에만 세금을 더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해서 여러 도의 연분을 모두 한 등급씩 더하게 하셨는데 전일 하문하실 때 신등이 무방하다고 여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상의 도로서 말한다면 등급을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국가의 덕이로서 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김종직이 말하기를 육지가 말하기를 걸 임금은 천하를 소유하였으나 부족하게 여겼고 당 임금은 70리의 작은 나라로서 썼어되 여유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룡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낭비하는 것을 줄인다면 반드시 등급을 더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한 명예가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올즈캅이 회령의 긴 담장을 파괴시키고 사람과 가축을 약탈해 갔는데도 변장이 즉시 변고에 응하여 적을 제어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생각하는데 관원을 보내어 추국해서 주의해준 다음 변장들이 경계할 바를 알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85권 선조 16년 11월 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추 이주 태수 국지 중조 상승포 파다도 원납 비전주 소성 전엽계 원년 구사도 주 원창랑 영시 관서로 비후주 수 국위행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 태수 원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 보내어 토산루를 바쳤다. 외사정 오라구라와 올즈캅 중추 남나 등 8인이 내조하였다. 선조실록 185권 선조 16년 11월 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송 중앙지가 하직하였다. 그 답서에 이르기를 서계를 받아 편안한 줄 알고 위로가 된다. 바친 예물은 삼가 잘 받았다. 토산물인 정포 64필, 면포 33필과 지금 을사년의 예로서 쌀공 아울러 200석을 돌아가는 사자편에 하사에 붙여보내니 받도록 하라. 그리고 제시한 바 사자의 금강산 예불에 대한 일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선조실록 185권 선조 16년 11월 8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5권 선조 16년 11월 8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갑사의 월봉을 앞서 의논한 재상과 대간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비록 월봉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군사에 비교하면 넉넉한 것이 됩니다. 더구나 흉년이 들어 녹봉을 줄인 것은 값산만이 아니니 아직은 월봉을 지급하도록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옛날대로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85권 선조 16년 11월 8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황계옥이 아르기를 의금부에서 저자 사람을 가두고 8, 9차례의 신장을 가하거나 5, 6차례의 신장을 가하여 들어는 죽이는데 이르렀다 하는데 만일 그 정실을 얻는다면 그만이겠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을 오래도록 옥에 가두어 둔다면 아마도 원망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옛날 당나라 헌종 때의 치청 절도사 이 사도가 무원형과 베도를 원망하여 몰래 자객을 보내어 무원형을 살해하여 노고를 취하였으며 또 베드로를 저격하였으나 죽이는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현상을 하고 찾았는데 왕사칙이라는 자가 왕승종의 식객 장안지가 한 짓이라고 아뢰었으므로 조정에서 정말로 왕승종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어 달 있다가 이 사도가 자객에게 상을 준 편지와 무원형의 노고를 찾은 뒤에야 비로소 이 사도가 모의한 것이고 왕승종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저자 사람들이 재상을 비방하였으니 진시로 마땅히 끝까지 조문하여 법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몇선 주위에 체포되어 갇힌 자가 매우 많으니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명서의 예인이 그들을 주문하는 것은 진시로 어렵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 사도 일과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옥사는 모두 유막지에게 돌리니 그가 수모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끝까지 추국하여 주의를 정하라. 하고 인하여 승지 성건에게 이르기를 지금 날씨가 몹시 추우니 옥에 갇힌 죄수들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약과 음식을 지급하라 하였다. 성건이 아뢰기를 세금을 제정하는 법은 옛날 사람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3대는 공조, 철의 법이 있었고 당나라에는 조, 용, 조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조에서는 지금 공법을 쓰는데 조, 용, 조에는 해마다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의 고화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지방마다 등급을 매기는데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손실이 동떨어지게 다른데도 같은 예로 등급을 매기니 백성들은 피해를 입고 국가에도 해가 되며 들으는 감손되는 폐단도 있습니다.
척근데 선조의 구례에 의하여 답사해서 정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 관민이 모두 편하다면 좋은 법이라고 이름만 하겠으나 그것은 시험해 본 뒤라야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0억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0억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형조판사 성준과 참의 민영기현이 와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몹시 추울 때는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제주와 숯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호주에서 횡간에 없는 것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은 이와 같은 큰 추위에 죄수들이 불쌍합니다 하자 명하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도태시켜 할 용언으로는 동령부의 부정, 첨정, 판관, 주부 각 일원, 통례원의 인원, 인의 이원, 사옹원의 봉사, 참봉 각 일원, 내수사의 전회, 부전수 각 일원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마땅히 도태시켜야 할 숫자가 많지 않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의정부에 물어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자문의 작물제를 범한 것이 비록 많으나 그 일이 사유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의금부에서는 자기에게 거둬들인 물건으로 조율하여 장안에 기록하였는데 이제 다시 국문하니 모두 발명하였기 때문에 장안에서 이름을 삭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무부에서 옳지 않다고 여겨 도로 장안에 기록하기를 청하니 그것을 의정부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성조 16년 11월 9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한서 천문지를 강하다가 건토관 황계옥이 아뢰기를 별의 변화로 재화의 연월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는 것은 억지로 부합하는 것으로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공경하여야 할 것은 하늘입니다. 하니 시독관 조지서가 말하기를 엄광이 황제의 배 위에 발을 올려놓자 태사가 아뢰기를 객성이 황제의 자리를 매우 급속하게 침범합니다 하였고 한나라 황제가 교제를 지내려 하자 태사가 아뢰기를 마승이 움직이지 않으니 명일에는 틀림없이 교제를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교제를 지내지 못하였으니 하늘에서의 형상을 드리워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자 도승지 권근이 말하기를 세종조의 천문을 아는 자로는 이순지, 김담, 정인지 같은 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 젊은 문신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문이 비록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술수를 숭상하게 되면 간사한 사람들이 더러 요망한 말을 만들어 백성들의 뜻을 동요시킬까 두렵다. 하니 조지스가 말하기를 저자 사람들이 언문을 써서 호조 당상을 욕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민들의 보통 일입니다. 공자는 대승인데도 노나라의 사고가 되자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였으며 자산이 정나라의 정승이 되자 여러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자산에 죽일 것인가 나도 참여하겠다 하였으니 소민들의 말은 개의할 것이 못됩니다. 순임금이 말하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낫다 하였으니 이것은 성인의 호생지덕입니다. 지금 흉년이들을 삼가하고 경계하는 때를 당하여 형옥이 의심스러워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하고 가볍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서는 법에 마땅히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도 익명서의 종류입니다. 지금 형장을 받다가 죽은 자가 많은데도 죄인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주상께서 저기 하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참혹한 사건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종무여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권근이 대답하기를 지금 옥사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내버려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비록 성인의 마음이기는 하나
순임금이 고요에게 말하기를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기약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형벌은 성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벌주어서 10,000,000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저자 사람들이 언문을 써서 호조 당상을 업신여겨 욕하면서 심지어 내 아들이다 라고 일컬었으니 이것은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 이르기를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였다. 이 무리들은 재상을 업신여겨 욕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러한 일도 오히려 하는데 무슨 일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 아래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 패단이 심지어는 서인이 사대부를 업신여기로 사대부는 재상을 업신여기고 재상은 인주를 업신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풍속에 관계되는 것으로 홍문관에서 당연히 엄하게 다스리려고 해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는데 황괴옥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만일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면 죄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신들은 아마도 형장 아래에서 거짓으로 자박하는 자가 있을까 해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